자, 이렇게 서울시 내에서의 상대적 변두리 입지, 자족 기능의 부재, 그리고 교통 인프라 및 수변 요소의 결핍. 자, 이 세 가지 원인이 은평구를 다른 구들에 비해서 저평가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은평구가 최근에 기존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도시 인프라의 도입과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묶인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은평구 내의 각 법정동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신설 계획 그리고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은평구의 단점을 커버하게 될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동이 발전 잠재력상 두각을 드러내게 될지 도시 잠재력 평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인데 이 서울 값을 제대로 못 받는 동네. 자, 오랫동안 은평구를 따라다닌 꼬리표였죠. 자, 인구 약 45만 명,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7번째로 이 인구가 많은, 자, 꽤 덩치가 큰 지역인데요. 자, 그런데 가격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은평구는 늘 서울 평균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은평구가 왜 그동안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 원인 세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다행히 현재 서울시에서 그리고 은평구 내에서 다양한 중점 개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자,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그동안의 저평가 요소들이 과연 풀리게 될지에 대해서 도시 잠재력 평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입지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시면요. 자, 은평구는 입지 자체가 이 변두리 지역이죠. 자, 북한산과 봉산 그리고 앵봉산 사이 통일로라는 단일축에 기대서 성장을 하게 된 이 회랑형 시가지입니다. 서쪽과 북쪽은 산과 이 그린벨트로 막혀 있고 행정구역상 서울의 서북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서울 도시 계획에서도 오랫동안 중심지 위계 바깥에, 자, 소위 거점 지역이 아닌 통과하는 소외된 지역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자, 이런 태생적인 지리 조건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 구조상 외면받았던 부분이 지금까지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도시 자족력, 즉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은평구의 종사자 수는 약 10만 6천 명,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권이고요. 지역 내 총생산 GRDP도 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에서 최하위 수준이죠. 자,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사람들을 도심과 강남으로 실어 보내야 하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굳어졌습니다. 자, 이런 약점은 세 번째 원인인 교통 인프라 부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은 서울의 3대 도심 가운데 도성 도심 쪽과만 연결이 되고 여의도나 강남 방향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배드타운으로서의 매력도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도 낮을 수밖에 없었죠. 자, 또 서울의 중요한 수변 요소인 한강을 한 뼘도 끼지 못한 자치구입니다. 자, 남쪽 끝에 수색 일대는 이 경의선 철길과 이 차량 기지가 이 상암 DMC와의 사이를 물리적으로 끊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서울시 내에서의 상대적 변두리 입지, 자족 기능의 부재, 그리고 교통 인프라 및 수변 요소의 결핍. 자, 이 세 가지 원인이 은평구를 다른 구들에 비해서 저평가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은평구가 최근에 기존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도시 인프라의 도입과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묶인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은평구 내의 각 법정동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신설 계획 그리고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은평구의 단점을 커버하게 될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동이 발전 잠재력상 두각을 드러내게 될지 도시 잠재력 평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이죠. 도시구조 위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는 총 4개의 도시 거점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광역중심이 있습니다. 상암, 수색, 광역중심. 자, 증산동과 수색동이 광역중심지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연신내, 불광, 지역중심이 있죠. 도시 위계상 세 번째 위계지가 되겠고요. 녹번동, 불광동, 가련동, 대조동,
자, 이 4개 동이 이 위계 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이 2개가 있는데 먼저 신사 지구 중심부터 보시면 녹번동, 역촌동이 이 지구 중심에 포함이 되고요. 자, 응암 지구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 응암동이 거점 지역에 포함되는 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 축상의 영향력입니다. 자, 서울의 4대 혁신축 가운데에서 은평구는 이 감성문화 혁신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축상의 끝자락에 포함되어 있는 동이 이 수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색동 같은 경우에는 상암 수색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지로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축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발전 축상 거점지에 역시 포함되고 있는 수색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들에 비해서 높은 발전 축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 한번 보시면요, 한강과 권역천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3개의 지류천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릉천이 있죠. 창릉천의 영향 안에 포함되는 동이 진관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창릉천 하천 개선 사업 2033년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설치, 친수 시설 설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불광천인데요. 불광천의 영역에 포함되는 동들이 상당히 넓은데요. 불광동, 가련동, 그리고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증산동, 이런 동들이 불광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들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번천 있습니다. 녹번천의 영향력 안에 포함되는 동이 녹번동, 불광동, 그리고 대조동, 역촌동, 이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불광동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녹번천 복원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녹번천의 영향이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이 불광천 좌안데크 보행로 확장 공사, 그리고 녹번천 복원 사업 2027년까지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친수 공간 사업들이 역촌동에서 복수 개발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중점 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은평구 내에서 현재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서울 혁신파크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사업,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면적이 약 3.3만 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대단히 넓은 대규모 사업이고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 동은 녹번동, 서울 북부역 일대 복합 개발 사업,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색동 72, 상암동 1195, 13.6만 평이고요. 지구 단위 개발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핵심은 수색 역세권입니다. 코레일과 민간이 복합적으로 개발을 리딩하고 있죠. 자, 영향을 받는 동은 수색동이 가장 면적상 큰 영향을 받고요. 자, 오른쪽 위치하고 있는 증산동 역시 강한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자, 녹번천 일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작년도에 계획구역이 지정이 완료된 상황이긴 하지만 약 59,400여 평에 걸쳐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따른 지구 중심 위상에 맞는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 녹번천 복원에 따른 가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수립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역촌동, 그 다음에 응암동, 마지막으로 녹번동, 이 3개의 동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부산 생활권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사업, 약 32,000평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올해 말까지 지구 단위 계획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가련동, 구산동, 대조동, 역촌동, 구청 생활권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 올해 상반기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재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약 5.6만 평 개발 면적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되고요. 영향을 받는 동이 녹번동 그리고 응암동이 되겠습니다. 독바위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17,044제곱미터, 약 5,000평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불광동,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구역이 조금 길쭉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신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불광역까지 통일로 구간입니다. GTX A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주된 부분은 입체 복합 개발입니다. 관광 활성화, 가로 활성화 추진이고요. 연신내역 일대 지상, 지하 입체 개발입니다. 부지별로 이 복합 용도가 도입이 되고요. 관광 자원 개발 그리고 지역 간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불광동과 대조동이 포함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나머지 녹번동과 가련동도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색 변전소 부지 2단계 특별 계획구역입니다.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이고 규모가 약 31,615제곱미터, 약 10,000평 규모고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체육시설 1단계 사업은 이 수색 변전소 지중화 및 업무시설 건립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전 업무시설 입주 그리고 철탑 철거 및 변전시설 선로 이설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수색동. 교통인프라 사업 한번 살펴보면요. 강북 횡단선 사업비 총 2조 800억,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양천구 목동역까지 연결이 되는 경전철 사업이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114번 역사인 이 DMC역 정차를 하게 되고요. 2024년 예타가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 재고 후에 2026년도 예타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은평구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노선이죠.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증산동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부선 조성 사업, 사업비 약 1.6조 원. 자,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사업이고요. 사업 방식을 확정을 해서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은평구에 해당하는 역사는 101번 세전역, 102번 충암중, 응암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로 신사동이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양 은평선,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이고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응암동과 신사동. 고양 신사선, 고양시 신원역에서 강남구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목표는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과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자, 노선과 역사 모두 미확정인 상황이고요. 자, 현재까지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진관동의 진관중, 가련동, 그리고 불광동, 대조동에 걸쳐서 이 연신내역을 지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동은 진관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광동, 가련동, 대조동이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검정 구파발 터널 건설 사업, 영향을 받는 동은 녹번동, 불광동, 가련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불광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겠고요. 다음은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용두동 서울흥로에서부터 은평구 진관동 통일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왕복 4차로 2km 구간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9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가련동. 자, 그다음 은평 뉴타운과 지축을 연결한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있고요. 자, 은평구 진관동, 덕양구 지축동, 창릉천 115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진관동. 자, 다음은 도시인프라 개선 사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권 전문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자, 2029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이고요. 자,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 이 체육시설 이용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면적 21,209제곱미터, 약 7,000평 규모고요. 자, 시립국제 빙상경기장 건립, 지작물 지중화 추진 사업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진관동. 자,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자, 2028년 3월까지 추진이 되고요. 자, 연면적 약 4,300제곱미터, 다목적 실내 체육관, 자, 그에 따른 부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진관동.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028년 하반기까지 추진이 되고요. 자, 연면적 약 3,000제곱미터, 약 1,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합시설, 자, 위탁 개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증산동. 봉산 수국사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규모가 약 77,664제곱미터, 치유센터, 명상공간, 수국정원, 숲체험 코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구산동. 한글 테마공원 조성 사업 2028년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진관동 175-94번지 일대인데, 자, 한글 테마 산책로 및 정원 그리고 문화예술마당이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면적 약 14,993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이 되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진관동.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자, 규모가 연면적 2,976제곱미터, 자,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영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구산동.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자, 연면적 약 14,345제곱미터, 지상 6층 주민센터, 보건소, 생활문화센터 등을 결합한 행정복지타운 건립 사업이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역촌동. 응암 제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2028년 6월까지 조성이 되고요.
연면적 3,382제곱미터,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응암동, 증산 빗물 펌프장 일대 단계별 조성 추진 사업. 단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체육시설, 테니스장이 건립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32년 이후로 이 복합문화시설, e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증산동. 그 다음으로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지 면적 기준으로 점수를 부과를 했고요. 사업지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촌동이 가장 많은 면적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약 7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광동이 있습니다. 불광동이 총 5만 1,134제곱미터, 그리고 동일하게 대조동 같은 경우도 4만 5천 제곱미터 정도 수준이 되는데 뭐 두 개 동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응암동입니다. 응암동 같은 경우에 3만 8,703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가련동 약 2만 5,656제곱미터. 마지막으로 신사동 약 19,285제곱미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 그리고 재건축 정비 사업 두 가지 사업들을 한번 몰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와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 후 세대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아직 세대수가 나오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면적을 세대수로 추산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가장 큰 세대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정되는 동은 증산동과 수색동 약 5,000세대 이상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가 가련동입니다. 가련 1구역 재개발 사업 약 4,116세대. 세 번째가 불광동, 불광 5구역 재개발 사업,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합쳐서 약 2,532세대 정도 추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조동,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총 2,451세대. 마지막으로 신사동이 있습니다. 신사 1구역 재건축 사업 약 1,500세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로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기존의 은평구의 핸디캡들을 해칭을 하고 가장 발전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동들 총 5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수색동이 되겠습니다. 도시 거점상의 이 두 번째 위계지인 광역중심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발전 축상의 이 발전 주축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인 이 상암수색 거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발전 축상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자,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 북부역 일대 복합 개발의 영향을 받고요. 수색 변전소 부지 2단계 특별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3,253제곱미터의 개발 면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색 증산 뉴타운 정비 사업 준공으로 인해서 약 5,000세대 이상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은평구 내에서는 가장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위는 불광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한강리 소하천 정비구역상으로 봤을 때는 불광천과 녹번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녹번천 복원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 자,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 사업,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고양 신사선, 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세검정 구파발 터널 건설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불광동 217-7번지, 302-13번지 일원에 사업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불광 5구역 재개발 사업,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위. 3위는 응암동. 자, 도시구조 위계상으로는 응암 지구중심, 한강미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불광천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녹번천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 생활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 자, 도시인프라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응암 제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자,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서부선, 고양 은평선의 영향을 받고요.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부지가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러한 이유로 4위는 가련동이 되겠습니다. 도시 거점상으로는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한강미 소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불광천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산 생활권 지구단위 계획 정비 사업, 자,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 사업, 자,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고양 신사선, 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세검정 구파발 터널 건설 사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통일로 우회
우회도로 건설 사업에 영향을 받고요.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약 25,656제곱미터 재개발 정비,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가련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영향으로 약 4,116세대의 개발 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위. 마지막 5위가 대조동. 자,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한강 및 소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불광천, 녹본천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산 생활권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사업,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 도시 조성 사업의 영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설교통 인프라 고양 신사선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조동 2-9, 대조동 59-1번지의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2,451세대의 개발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위. 자, 이렇게 법정동들의 도시 잠재력을 살펴봤는데요. 발전 잠재력 순위가 이 높은 지역들의 특징들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요. 정확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평구의 저평가 원인들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보이죠. 자, 공통적으로 먼저 첫 번째, 5동 모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위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서울시의 경우는 앞으로도 이 도시개발 아젠다상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도시 거점 지역의 위계 역시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 중심과 지역 중심 그리고 각 지구 중심권 위주로 도시 밀도 상승 및 교통 인프라 직접도 증가에 따른 입체 도시화가 가속화되게 되면서 기존 변두리 입지가 상당 부분 완화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통과 도시가 아닌 서울 서부권의 관문 도시로 그 지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점 사업이 다수 분포하는데요. 수색동은 서울 4대 혁신축 가운데에 이 감성문화 혁신축의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지고 약 45만 제곱미터의 서울 북부역, 즉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죠. 불광 연신내 일대는 GTX A 개통을 계기로 해서 입체 도시 조성이 추진이 되고, 바로 옆 녹본동 서울 혁신파크 약 11만 제곱미터 랜드마크 조성 역시 주목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일자리 증가 요소들은 기존의 배드타운이라는 은평구의 두 번째 핸디캡을 깰 수 있는 카드들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동 모두 이 미개통 신설 철도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규모 정비 사업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자, 응암동은 서부선과 이 고양 은평선, 불광 가련 대조동은 연신내를 지날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양 신사선, 자, 여기에 불광 5구역 2425세대, 가련 1구역 4116세대, 대조 1구역 2451세대, 수색 증산 뉴타운 약 5,000세대의 새 주거지역이 더해지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이 은평구의 세 번째 핸디캡인 교통 인프라 결핍을 풀어주고, 또한 기존 주거 노후도 역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수색 차량 기지와 경의선 철도 부지의 입체화를 서둘러야 됩니다. 서울 북부역 복합 개발이 아무리 이 규모상 크다고 하더라도 이 철길이 수색과 상암을 갈라놓는 한 광역 중심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상부의 인공 대지로 두 권역을 직접적으로 잇는 것이 1순위 과제로 보이고요. 자, 이 매듭이 풀리면 수색동과 함께 이 5,000세대 뉴타운을 안고도 6위에 머물고 있는 이 증산동이 가장 먼저 그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 강북 횡단선의 사업성 보완입니다.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번 멈춘 노선인데, 단순 재신청이 아니라 정차역 일대를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묶어서 고밀 개발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키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경우에 서부선과 만나게 되는 응암동,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로 군의 최대 규모인데도 이 철도 위계가 약해서 저평가된 이 역천동이 재평가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양 신사선의 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과 노선 조기 확정이 필요하죠. 지금은 노선도 역사도 미확정이라 추정 점수만 반영이 됐는데요. 진관동, 은평 뉴타운은 국립한국문학관, 시립빙상 경기장 같은 인프라가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도 불확실성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신사선이 확정되는 순간 이 진관동과 가련동의 점수는 재계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변두리, 베드타운, 교통소외, 은평구를 누르던 이 세 개의 추가 하나씩 들리고 있고 그 힘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수색, 불광, 응암, 가련, 대조. 자, 다만 오늘 본 사업 대부분은 아직 계획과 착공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일정은 미뤄질 수 있고 예타도 역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 지자체 행정당국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협조만 따라준다면 은평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서울의 핵심적인 관문도시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